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 춘천에서는 어르신 고독사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경로당에도 못 가고 만남이 단절되면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된 노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슈앤토크에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박지영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코로나 감염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르신들의 고독사 얼마나 증가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고독사 통계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네. 최근에 많은 이제 데이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5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네. 노인들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 2배 이상으로 봐야 할 텐데 어르신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니 외출도 못하고 감옥살이 하는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도 말씀들 하고 계신데 코로나 이후에 생활 얼마나 지금 달라지고 있나요? 사실은 노인분들이 코로나 이후의 생활은 그야말로 고립되고 네. 그다음에 무언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도 네. 도움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노인분들의 도움을 충족하려면은 사실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복지, 보건, 의료기관들이 노인을 발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과 같이 서로 거리를 두고 현관을 닫으면 만날 수 없는 이런 사회구조에서는 말입니다. 발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노인들의 심리적인 고립, 또 사회적인 고립, 또 욕구로부터의 고립 현상은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홀몸 어르신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강원도에 얼마 정도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강원도에서 유의미한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이 한 7만 8천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실제로 7만 8천 명 중에 강원도 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3만 8천 명 네.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4만 명 정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 데이터 안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요양이라든지 어떤 극단적인 문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돌봄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주 심각한 건강 문제나 심각한 빈곤층은 여기서 또 배제되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는 4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할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발굴은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방문 돌봄 또한 쉽지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노인 돌봄 서비스가 국가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노인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네. 노인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국가 데이터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들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지만 네. 사실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의 아주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네. 가사를 지원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도와주는 굉장히 섬세하고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돌봄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으로 넓어지고 포괄적이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네. 이제 사실은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과연 그것이 노인분들한테 얼마나 프렌들리 할 것이냐, 친화적일 것이냐,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지금이라도 도입해야겠습니까?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노인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노인분들은 한 지역 사회에 거주할 때 사회 이 활동망이나 관계망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쉽게 드러나질 않거든요. 결국은 그 노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노인의 그 지역 사회에서 존재를 알고 있는 분들은 마을 이장님 또는 네, 통장,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던 뭐 보건진료소장, 또 노인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국이나 미용실 네. 이런 생활 공간 그 구석구석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이분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욕구를 갖고 있는지 네. 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지를 파악해서 사실은 연결해주는 기능이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대안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보고 있는데 노노케어, 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지금 60세라고 해요. 여기에 관심 있는 또 고연령층들이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60세이면은 노인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연령이어서 좀 더 어떤 정서적인 그런 편안함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노인의 고통감이나 불편감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강원도 상황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장기요양 보호사들을 사실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대체 인력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또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좋은 네.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그 간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체 강도가 높은 노동 강도가 높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소직 네. 문제나 또는 그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분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네. 고려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안을 중요한 것만 좀 짚어주시면 끝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네네. 네, 30초만 말씀 부탁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의 많은 연구나 또 정책가들은 정책과 노인 예산, 노인복지 네. 예산을 이제 증액하는 거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노인에 대한 도움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네. 발굴하고 사람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노인 복지를 일부 전문가뿐이 아니라 네.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로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고 우리 문제입니다. 네. 박정 교수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